네, 저는 사실 이 노태우 대통령님을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 3년을 가까운 곳에서 모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도 그건 한 3년 가까이를 모셨던 그 과정에서 내가 노태우 대통령의 성품이 되게 어떠신 분이고 뭐를 지향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과거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작년서부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최초의 후진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6.29 선언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67년 6월에 소위 60항쟁이라는 사태를 그래도 슬기롭게 넘겨서 대한민국의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6.25 선언이었고, 그 다음에 68년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세계의 변화하는 추세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싶어서 사실 국방정책을 갖다가 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선진국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이 과정을 갖다 놓고 보면 48년 대한민국의 국민경제가 처음 성립이 돼가지고 6.25를 거치고 참 미국의 한미 안보 방위조약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미국에 사실은 업혀가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다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경제 기반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순조롭게 성장을 했는데, 그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소위 이 절차가 복잡하느냐는 걸 갖다가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근로자들이 사실은 참 참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들에게 올바른 보수를 갖다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만 있었지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항상 억눌려서 사실은 분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6.25 선언이 발표가 되고 소위 노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냥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터져가지고서 이제는 소위 노사분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노사분규라는 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거를 억누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를 가져왔냐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경제 성장률과 소득 분배율이 비교적 비슷하게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총 GDP가 1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육박하게 임금이 따라서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갖다가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요즘도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동조합 때문에 혹은 근로자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임금이 그렇게 높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연간 6천억 불 이상을 수출하는 그런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나라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사회는 계속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에 비교적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소위 슌페터의 이노베이션 이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혁신이냐. 그러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조직 문화, 새로운 시장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북방정책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끄는 바람에 우리의 소위 상품 시장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무슨 IMF 사태가 소위 정부 경제정책이 잘 돼가지고서 극복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IMF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1997년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연간 250억 내지 300억 불의 국제수제의 흑자를 본 그것이 바로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모든 것이 왜곡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 시대에 이룩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그 시대를 갖다가 연구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면 어느 시대에 무엇이 가장 잘 이루어졌냐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연구의 결과가 제대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 해가지고서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 보통 사람의 시대의 센터를 갖다가 개혁하면서 앞으로 이 센터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5년간에 있어서의 업적을 보다 더 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아마 모든 국민이 과연 그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갖다가 생각했을 적에 단기적으로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사실은 오늘날 와서 다 잘 이용하고 있는 KTX니 인천공항이니 각종 고속도로의 설계 같은 것이 다 그때 이루어졌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의